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인상을 부탁해 MC를 맡게 된 하구의 김은주입니다. 오늘은 취업 성공기 인터뷰와 달리 부천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시고 병원에 취업하신 선배님과 함께 간호사로서의 병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취업 과정뿐만 아니라 임상의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이니 모두 채널 고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대학교 17학번 졸업생 강예림이며 현재는 이대 서울병원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후배들을 위해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학교 오셔서 굉장히 반갑기도 하시고 달라진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기분이 어떠신가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이 학교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오니까 되게 학교가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좀 낯설게 느껴졌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현재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현재 NCU라고 하는 신경계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하시는 모습 너무 멋지십니다. 그렇다면 부서만의 장점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저희 부서로 후배님들이 실습을 와주셨었는데 아마 보시다시피 아셨겠지만 저희 부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편이고요. 파트장님이 이제 항상 저희 쪽에 편에 서가지고 일을 해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많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동료들도 굉장히 서로 챙기는 게 많아가지고 일이 많이 버거워지고 환자가 중해지면은 서로 너나 할 거 없이 가서 도와주는 덕분에 칼퇴를 굉장히 매번 하고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선배님처럼 분위기가 좋은 부서에서 취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서에도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서만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항상 행복하기만 한 병동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NCU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뇌 쪽으로 병변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컨디션이 극과 극이에요. 이제 언럽처 애뉴리즘이나 이제 단순한 교통사고로 머리에 약간 충격이 있으셨던 분들은 일반 병동으로 하루 이틀이면 바로 이제 돌아가셔서 쾌차하시지만 굉장히 헤모리지가 크거나 머리 쪽으로 럽처 애뉴리즘이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OP를 다녀오게 되면은 관도 수백 개 막 갖고 있고 막 모니터링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서 환자 하나를 케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심지어 이제 뇌쪽 병변은 뉴럴로직 변화가 실시간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그 변화를 실시때때로 잘 봐줘야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벤틸레이터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가지고 있는 게 엄청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사실을 내리고 올리고 해야 하는 위험도 감수를 해야 하고 심지어 딜리리움이 뜨는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리타블한 환자들을 좀 케어해줘야 한다는 그런 힘든 점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환자를 다루시는 만큼 업무의 강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병원 취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좋은 병원에 취업하신 만큼 취업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할 당시에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제가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학점 관리였고요. 실제로 저는 상위 5% 이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했었고 학점도 4.5점 만점 중에 4.29점을 맞고 졸업을 했었던 게 있고 다만 아쉬웠던 거는 토익을 준비하지 못해서 취업할 때 학점으로만 승부를 봐야 했었고 저 때는 운이 좋았어서 제 병원이 이제 토익이 필수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필수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님들은 꼭 토익까지 준비를 하셔서 원하는 병원에 이제 토익이 발목을 잡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해도 끝이 아닌 게 면접 준비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면접에서의 핵심은 나의 생각을 타인에게 조리 있고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면접 시즌이 되면은 제가 가고 싶었던 병원의 그 질문 리스트들을 연도별로 쭉 정리를 해서 답변을 일일이 적어가지고 달달 외우는 형식이 아니라 키워드를 넣어서 그 키워드를 통해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해서 면접을 준비를 했었어요. 면접관이 원하는 거는 내가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당신이 이 병원에 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나는 어떤 간호가 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병원에서 어떤 간호사로서 일을 할지를 서로 대화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관 분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달달 외우게 되면은 그러는 부분이 굉장히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키워드별로
준비를 해서 얘기하는 연습을 하셔야 하고, 이제 만약에 사람과 면대면으로 이야기할 때도 대본을 써가지고 달달 외우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서로 얘기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펼치는 거잖아요. 면접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초에 면접을 준비를 하실 때에도 그 앞에다가 거울을 두거나 카메라를 둬서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스스로 관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다른 친구분들은 이제 여러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서로 뭐 면접에 대해 준비하고 연습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의 단점은 다른 친구가 얘기하는 답변을 듣다 보면은 저 대답이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말해볼까? 라고 하는 심리가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색깔이 많이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혼자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거는 성향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를 하는 많은 학우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병원에 취업하신 지 2, 3년 정도 지나셨는데 신규 간호사 때와 지금 현재 간호사 생활에 차이점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스스로의 배움의 질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신규 간호사 때는 제가 호흡기 내과가 메인인 병동에서 일을 했었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어요. 슬프지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 간호사는 환자한테 굉장히 위해가 가해지는 위험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돼서는 안 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아야 환자를 보호할 수가 있는 간호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울드 선생님한테 안 혼나려고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는 제 일이 밀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반복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환자가 어떻게 해야 편할까? 이런 치료 방법이 환자한테 계속 지속되는 게 맞는 걸까? 이 약물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 걸까? 이런 식으로 환자를 위해서 점점 제가 공부를 하고 알아가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바로 전인적인 간호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꼭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의 본질인 전인적인 간호를 잃지 않으신 모습 너무 본받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힘든 학교 생활 속 선배님을 다시 힘낼 수 있게 만들어준 소확행이 있으신가요? 각종 실습이랑 시험이랑 달달 볶여가지고 지치고 나면은 이제 방학이 딱 됐을 때 학점이 만약에 목표했던 만큼 도달하게 되면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적 장학금으로 학교에 돈을 일절 내지 않고 다녔던 게 굉장히 뿌듯했던 경험이 있어서 다음엔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돼서 지금까지 힘을 내서 졸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장학금이 동기부여라면 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상간호사가 될 후배들에게 임상간호사가 되기 전 후배들이 이것만은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입사 달이 정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달이 정해지는 기간 동안 웨이팅 기간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는 친구분들이라면 제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간에 뭐 공부를 하겠다, 좀 뭐 신규를 더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는 많이 비효율적인 것 같고, 지금 다니고 계시는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고 교수님 수업 열심히 듣고 국가고시 열심히 준비하면 충분히 이론에 대한 원리 같은 것들은 다 습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병원, 내가 가는 부서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신규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면 충분하고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거, 경험하고 싶었던 거를 마음껏 누리고 입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힘든 신규 생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어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임상간호사가 되기 전에 공부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선배님 덕분에 명분을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은 간호사의 길을 택하고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와 주신 후배님들이 굉장히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요. 필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힘들고 지칠 건데 저도 그랬고 먼저 이 길을 걸었던 선배님들의 조언이나 응원들이 굉장히 일하면서 많은 힘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런 시간을 가져봤고 작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기를 바래요. 가시방 같은 그런 임상생활일 테지만 많이 바쁘고 힘들 거예요. 그래도 그 순간에서 가장 힘든 거는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후배님들이 환자분들에게 하나뿐인 가족 같은 간호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도 언제든지 환자가 될 수 있고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런 간호사가 돼준다면 분명히 제가 환자가 되거나 보호자가 됐을 때도 좋은 간호사를 만날 수 있을 거고 우리 후배님들이 그렇게 따뜻한 간호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필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